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경우가 전남 지역에서만 7천 건이 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는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진 24살 초등학생 교사 고 황모 씨.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나타났고 소장까지 괴사되는 증상에 시달리다 사망했습니다. 접종 전날까지만 해도 헬스를 할 정도로 건강했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황 씨. 그런데 최근 보건당국은 황 씨의 사망에 대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유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예쁜 내 아이가 통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했던 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신을 인정을 안 해주냐고요.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는 비율은 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집계한 사망자 678명 중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2명으로 0.3%에 불과했고 접수된 이상 반응 약 21만 건 중 국가 보상이 결정된 건수도 1,793건으로 0.6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실제 접종률이 임상실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그들이 알지 못했던 부작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이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위로와 보상을 심지어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시신 부검 시기를 놓쳐 인과성을 판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백신 부작용일 수 있다는 부검의의 소견에도 질병청이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들은 늘고 있습니다. 결과도 백신하고 상관없다고 아예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 마냥 결론 내서 국가에서는 한마디 위로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는 백신 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참고인들이 출석해 국가가 접종을 권고하는 만큼 백신 피해 보상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인과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지역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어제 기준 97.8%를 넘겼습니다.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시민의 84.7%인 23만 5천여 명이고 지난달 6일부터 어제까지 대상자의 97.8%인 23만여 명에게 1269억 원을 포함해 57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여수시는 신청 기간이 오는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미신청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100% 지급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어제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청 10.19 평화인권교육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평화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어제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는 전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촌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 생활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꾀하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최 의원은 전남 인구 183명 가운데 65세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4%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이번 조례가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도중 숨진 고 홍정훈 군의 죽음을 추모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배경에는 요트 업체의 과실 외에도 마리나 요트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준공된 여수 마리나 요트장. 요트장 곳곳에 따개비 제거 작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요트를 끌어올리는 용도인 크레인은 운행을 중단한 채 제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마리나 요트장의 소유주인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마리나 시설 내에서는 정박만 할 수 있도록 다른 작업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요트장 주변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서 소음과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각종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따개비를 제거를 하면은 그 페인트가 도장이 벗겨집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닷가로 다 갑니다. 바닷가로 가면은 그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선주들은 해상에서 몰래 잠수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따개비 작업을 하다 보니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비중과 사고 위험은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민원을 이유로 육상 작업 금지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육상에서 청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수시는 이렇게 크레인도 만들어 놓고 그 주민을 설득을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 선주들 원래서 작업을 못 한다. 그렇게 해갖고 마리나 기능을 상실한 조치를 해버렸어요. 반면 부산시는 육상 청소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고 화성시는 아예 해양 오염을 이유로 잠수 청소 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주들은 대책도 없이 지금처럼 무작정 작업을 금지시키는 한 비슷한 사고가 또 불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 문제니까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그 억지 논리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겼으며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들어가서 운행을 해야 하니까 청소하다가 그러한 불행한 일을 왜 또 안 당한 것입니까? 내일도 또 생길 수도 있어요. 한편 사고 이후 관내 특성화구 현장 실습 현황을 전수조사한 전남교육청은 현재 관내 240여 개 업체에서 모두 536명이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각 학교의 취업 지원 담당자들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 진상면 탄치마을 호우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돼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진상면 탄치마을 이재민 4가구 가운데 2가구에 대한 임시 주거시설 조성이 모두 마무리돼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재민들이 입주한 임시 주거시설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설치한 이재민 희망하우스로 화장실과 붙박이장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관내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상인은 올 상반기 전통시장 화장실에 핸드드라이어를 무상 설치한 데 이어 어제 교동시장과 서시장 등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이 사용하는 노후 의자를 교체하고 시장 이용객들에게 휴대용 장바구니 카트를 나눠주는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상인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현장 실사와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전라선 옛 철길 공원 내 오림터널에 지역 출신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조성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오림터널에 지역 예술인들의 회화와 시화 등 34점을 전시 설치해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년에는 둔덕동에서 여천동 주민센터까지, 2019년에도 미평공원에서 오림터널 입구까지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7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역사와 환경, 문화자원을 잘 반영한 작품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로 가득 채워져 삭막하고 답답할 거라고 흔히 생각하실 텐데요. 남학 신도시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 오룡지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땅섬 도시숲. 방출해 있는 공원 녹지에 나무를 심고 깔끔하게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도심 속 녹지 이용도를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녹색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네, 남학 신도시가 생겼는데 이 도시 안에 숲이나 공원들이 잘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아주 즐겁고. 남학 신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대죽도. 짧기는 하지만 산책 코스가 상당히 많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와 목재 난간 설치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죽도를 이용하는 남학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계셔서 그동안 다양한 정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내년에도 대나무 정비 등 대죽도 정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학중앙공원과 남학초등학교 자녀 안심 그린숲, 도심권 생활정원 등 남학 신도시 내 공원과 숲은 20여 곳에 달합니다. 남학 신도시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편하고 힐링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과 숲 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생태 어린이 놀이터, 모두 누리 열린 숲 등도 남학 신도시 내에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군은 남학 신도시란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과 자연 중심의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고흥군이 발주한 도양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건립 공사 현장에서 수억 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 전남 건설기계지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부터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 10여 명이 4억 원 상당의 임금과 임대료를 6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고흥군이 이 같은 상황에서 시공사인 도원건설과 15억 원 상당의 2차 계약을 체결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가 전남도의 공직자 자율적 내부 통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자율적 내부 통제 평가에서 내부 통제 운영 기반 마련, 청백 시스템 등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종합 항목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는 공직자 스스로 추구하는 행정 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관광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 활용도를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여수시는 SNS를 활용한 소통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여수시는 2014년부터 여수관광 SNS, 힐링 여수야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8개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해 14만여 명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과 여수 고흥 간 연륙 연도교를 매개로 고흥군과 여수시, 남해군이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진정한 동서화합과 남해안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여수와 고흥, 여수와 남해가 각각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세 개 시군이 경제와 생활, 경제 협의체를 구성해 남해안권 거점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남해군은 해저터널 건설 계획이 확정되자마자 발빠르게 도시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수시도 관광 숙박시설 이용률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 여론조사 계획을 가결한 지 5개월 만에 이를 백지화했습니다. 의회는 지난달 말 별관 증축 여론조사와 관련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최근 시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로 가결한 사항을 상임위에서 번복한 것은 모순인데다 최근 각종 직능단체들이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며 의회에 책임 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광주 전남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9.8%, 전남 지역은 11.1%이며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호남 지역 전통시장의 점포 가운데 3분의 1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호남 지역 전통시장 점포 2만여 곳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7천여 곳이 무등록 점포여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